끊임없이 공포와 탐욕은 반복되더라.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 계속 성장한 회사만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투자로 성공하신 대부분의 현인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종목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경쟁이 없는 독점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이 투자한 뭐 두산이든 예전에 다른 종목이든 주가가 오를 때는 대표님이 예측과는 다른 변수가 작용해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손절매 기준도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줄이냐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내 생각을 넘어선 가격이 넘어가면 그 종목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손절매를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손절의 기준은 이제 저는 일봉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손절은 필수고요. 추세를 중요하게 봐요. 일봉으로 봤을 때 주식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추세를 우리가 결정하려면 차트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럼 상승 추세에 가는 건 자꾸 고점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실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그런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 확률 게임이 결국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내 투자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의 확률을 보자는 거죠.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는 거래량이 붙고 주가가 이제 상향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좋게 보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럼 계속 저점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투자 아이디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저는 줄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세요. 2차 전지 그 고점에서 야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는 2차 전지. 근데 차트가 급격히 무너지는데 야 좋다고 했잖아. 이 회사 계속 성장한다면서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결국에 주가는 엄청 많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몰랐던 악재들이 그때 다 터져 나온다. 거기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제 이런 경우야. 자, 전력과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면서 원전 주식인 이제 두산을 사고 이제 모아가고 계신데, 결국 전력 위에는 또 AI가 있는 거잖아요. AI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해지는 건데, AI 열풍은 투자 심리가 계속 지속될까요? 이 랠리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그거를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보는 건 이 AI가 실제로 우리 생활과 그리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 전 그걸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그 원인을 이제 기업의 CEO가 이야기를 하기 적극적으로 AI를 도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떤 물류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그 관리를 AI가 자동화시켰더니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엄청 많이 늘었다. 이건 뭐죠? 결국 AI가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인데,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함부로 그걸 예측할 능력은 저는 없어요. AI가 언제 뭐 이렇게 끝나게, 시세가 언제 끝날지.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적과 관찰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누가 엔캐리 자금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폭락한다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2차 전지가 그 작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좋다고 외치는데 지금 에코프로 실적이 이렇게 적자 난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우리가 투자자로서 추적과 관찰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국민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AI 업황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월마트 같은 회사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2, 제3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진 동안 이제 경쟁사의 CEO라고 생각해보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도 AI 빨리 도입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직 이 AI 설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그걸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AI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혜는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선봉장인 금융주가 실적 호조에 주주한원 기대감 높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은행주가 9월 밸류업 지수 출시랑 10월 은행들 밸류업 본 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주도 올해 연말에 어떨까요? 유튜브 방송 뭐 보면 은행주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시대적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구시대적 사업들이
다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네.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역시 배당이거든요.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 자본금을 다른 이제 일반 분들에게 돈을 모집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거둬들인 수익을 주주들과 나눈다.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저평가되어 있죠? 그 기본을 경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도 거의 소수 의견으로 거의 묵살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밸류업 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은행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알게 모르게 이거 압박을 많이 줬었거든요. 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당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고 외국인들은 은행 주식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이걸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거의 한 8, 90%가 그런 자금이지 않을까요? 근데 기업의 이 펀더멘탈은 1주, 2주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이걸 마치 도박하듯이 돈 넣고 돈 먹기 그런 걸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기본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도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해 보시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랑 뭐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실패한 이유는 뭐라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주가를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결국 올라가더라. 네. 그 가치에 수렴한다. 그걸 안 보는 분들은 주식 투자 그냥 하지 마라. 많이 좀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책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 시절부터 그 투자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인구와 GDP가 계속 우상향하는 네. 그런 국가, 부가 계속 쌓이는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 이후에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걸핏하면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 자기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뭐 그런 행위들. 그리고 좋은 사업을 따로 떼서 상장을 시키고 이런 주주들 뒤통수 치는 행위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시장 돗대기 판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게 지금 급격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부가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흘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앞으로 큰 기회가 열릴 것이 전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부가 집중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잖아요. 이거 문제 제기를 하죠. 답은 간단해요.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다른 곳을 열어주면 돼요. 그게 전 주식시장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저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큰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셔라. 같이 투자하시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배당이 늘어나는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거기서 해결이 된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늦은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고 일본, 심지어 중국마저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리라고.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눈을 떴다는 거죠. 우리 일반 투자자도 그 시대적 흐름 동참해서 기업의 사업 가치가 늘어나는 거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럼 내 인생과 내 재산이 같이 밸류업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을 이제 3년 6개월 투자하면서 지금 반토막이 이번으로서 이제 3번째거든요. 반토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고통을 유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투자를 방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감정적인 요인을 인지를 하고 다스리면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가장 큰 감정 그 중에서도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이걸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딸과 제가 한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물놀이를 다녔었거든요. 이 아이의 이 감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제가 정말 이제 어떤 일종의 주식시장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딸에게 이런 조끼형 튜브를 이제 처음에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타고 애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고 이제 물놀이장에 가서 재밌게 노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이런 이쁜 원형 튜브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순식간에 이 감정이 이제 슬퍼지더라고요. 아빠에게 이거 사달라고 막 울고 떼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에서 이걸 주문을 했어요. 이걸 사서 딱 우리 딸에게 딱 보여준 순간 우리 딸이 막 너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최고 이러면서 막 뽀뽀하고. 네. 그래서 이 튜브를 가지고 이 다음날 또 물놀이장을 또 갔어요. 네. 이제 물놀이장 갔는데 너무나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가 딱 돌아봤는데 이 홍학 튜브를 탄 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네. 이 홍학 튜브를 본 순간 우리 딸은 막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 인간의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네. 야, 이 3살짜리 아이의 아무런 이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 아, 이 아이의 내면에 우리 이 인간의 뇌 진짜 그 근본적인 이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 감정을 누르려고 하죠. 일어나지만 왜? 내가 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람과 적이 되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최대한 누르는. 그래서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여과 없이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요. 그게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평균 한 2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 PER 10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PER을 100을 받는 스타 주식들이 매년 탄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올해는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에코프로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평균 퍼 10인 회장에서 퍼 100을 받으면 거기에 엄청난 쏠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자금과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겠죠. 그걸 만든 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은행에 이게 저금을 하면 그 예금금리가 지금 한 4%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10% 정도 수익나면 굉장히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 막 2차전지 크게 수익나요. AI 관련 내가 이걸 고통이란 거죠. 그걸 보고 있어요. 그 감정들이 이제 표출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게 이 올라간 주식을 계속 따라붙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감정, 내면. 그 시기와 질투는 다시 곧 탐욕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 상승하는 그 주식에 계속 좋다고 전문가들이 외치고 2030년까지 100% 확장된 매출과 영업이 그 말을 듣고 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산다는 거죠. 또 사면 내가 사면 또 주가가 오르죠. 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안 사? 너 뭐 하냐? 너 아직도 엔비디아 안 사? 너 아직도 국장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게 버블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샀을 때 누군가는 또 팔겠죠. 그렇죠. 그 저점에서. 그래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더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이 감정의 흐름에서 주식시장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이용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려면 대중과 내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엄청난 지성,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성, 비범한 통찰력. 우리가 이제 지성만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번다면 아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 그렇죠? 이분들이 다 엄청난 돈을 벌어가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한 거의 7, 80% 이상은 이 감정적 요인에 이 투자의 행동을 한 패턴이 거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딱 하나의 원리.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능한 한 초기에 사서, 그리고 남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사서,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끊임없이 우리 시장을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이건 끊임없이 공포와 탐욕은 반복되더라.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 계속 성장한 회사만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대중들의 이 심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투자로 성공하신 대부분의 현인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설명하신 거고 그 원리를 저는 오늘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오랜만에 김작가 TV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전업 투자자분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자산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이제 두 자릿수의 이제 자산가가 되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또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출가, 영업이익, 그다음에 독점, 그다음에 배당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서 투자하는 올바른 투자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식장이 좀 안 좋고 특히 개별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기 나와주신 대표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투자 마인드가 지금 엄청 좋게 얘기하시지만 그리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흔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김작가 TV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제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1시간 반 운전하고 왔는데 막 주식이 4% 빠졌다가 1% 회복했다가 그 안에서 제 마음의 감정들이 끊임없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저도 멘탈적으로 사실 고통을 똑같이 받죠. 저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의 흔들거림을 이겨내는 대가로 얻는 게 투자 수익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자신도 다시 제 자신을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이런 내가 믿고 있는 이 원칙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이 원칙을 가능한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우리 행복한 인생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뒤에는 두산 주가도 좀 원상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두산 주가가 회복하는 그날 다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전업투자자 박도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